자, 오늘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돌려서 막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상황이 약간 그렇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XX 사태, 바이든 조 날리면 휘 바이든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부터. 재밌게 보고 있어요. 분명히 나는 이게 진짜로 올해 일어난 일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올해뿐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주말까지는 분위기가 가족 오락관 분위기였다고요, 분명히. 근데 월요일부터는 갑자기 장르가 스릴러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무섭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네. MBC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거 있어요. 심야 괴담회. 거의 분위기 지금. 나 너무 무섭네요. MBC 이대로.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어느 나라건 최강대국 몇 곳을 제외하면은 두세 군데. 네, 두세 군데를 제외하면. 두세 군데면 또 어디냐? 이건 또 궁금해. 어딜까요? 두세 군데. 미중로? 미중이고 나머지 하나는 왜 애매한 거지? 네. 스스로 홀로 되고 싶어하는 러시아. 러시아인가요? 아무튼 그 두세 개를 빼면 혼자 살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동맹이 필요한데 그 동맹을 허위보도로 지금 동맹을 훼손을 할 뻔한 것이다 지금. 그 정도 되면은 MBC는 사형을 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내란 아닙니까? 내란의 죄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얘기도 했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네,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한 건 본인이잖아. 대통령 본인이 자기가 말을 진상이라는 건가? 아니 근데 본인이 말을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거는 본인의 말에 대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역적 행위, 이런 역모의 진상을 밝혀가지고 역적들을 광화문 내거리 새로 만든 광화문 광장에서 오체 분실을 하고 아주 이 새끼들 아주 이렇게 하자는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무섭습니다. 이놈의 개 진상들을 그냥 확 그냥 뭐 이런 거죠. 네. 자, 일단 두 분 뭐라고,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발리면입니까?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전 국민 한국어 능력 평가 청음 부분입니다. 가족 오락관이라니까요. 가족 오락관. 이렇게 끼고 들어야 돼요. 노브레인 서바이버입니다. 노브레인 서바이버. 그건 또 뭐예요? 옛날에 그 노브레인 서바이버 정준하, 문천식 나오는 이 프로가 있었거든요. 두 번 그러면 죽이는. 이제 양쪽에 좀 문제를 틀리는 유형이 다른데 문천식 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퀴즈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로 피가로의 결혼을 작곡한 사람은 그러면 버브가 아마레우스 모차르트? 이래. 그러면 조금만 더 분명하게 버브가 아마레우스 모차르트? 이래.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러면 골프공 아무 데서나 못 줍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그거요. 김은혜가 문제를 내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 자 마지막으로 정답은 날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여기는 지금 노브레인 서바이벌이다. 여기 유머일본지. 왜 유머일본? 아니, 가족 오락관. 왜 가족 오락관입니까? 고요 속 외침이라고 있잖아요. 귀 막고서는 이쪽에서 바이든 그랬는데 안 들리니까 날리면 이렇게 하고 말리면 발리면 이렇게 나중에 가서 마지막 사람이 정답 바이든 다시 돌아왔어. 발리면을 거쳐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다들 한 2,000번 정도 들어봤습니다. 2,000번 정도 들으니까 이건 다 틀렸다 사람들이. 제가 들은 게 진짜 정확합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저희 집에 사는 12살 아이에게 소음이 제거된 모 방송사에서 올린 버전을 들려줬습니다. 마켓다인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사는 12살 아이에게 소음이 제거된 모 방송사에서 올린 버전을 들려줬습니다. 시사용어를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다가 승인과 바이든을 듣더라고요. 승인하고 바이든만. 그래서 이 두 개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나한테 아빠 근데 승인이라고 바이든 몰라요? 바이든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바이든이라고 했어요. 바이든이. 바이든이. 그게 제가 그때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대통령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버전이 있고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버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둘을 합쳐야지 정확합니다. 바이든이는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게 그리고 평소 그분의 이제 이 어법에 맞죠. 그렇죠. 이 말에 그래서
저한테 그럼 5글자인데 너무 길지 않나? 아니, 잘 들어보세요. 아니요 뒤에를 흘려요. 드니를 약간 흘려요. 바이든은 이렇게, 네. 바이든은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 급기야 어제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말이야. 앞으로 윤 대통령은 바이든이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제 도어 스태핑 때 해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이든이란 발음과 미국에서 있었던 그 발음을 바로 갖다 붙여서 계속 반복한 거야. 바이든. 네, 제게는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 네, 말리면은 설 자리가 없다. 근데 그 동영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걸? 어떤 이름 없는 어떤 네티즌이. 불충한 녀석이 그것도 동영상 2번째 동영상이더라고요. 구독자 수도 별로 어떤 없어. 불충한 녀석이. 첫 번째 근데 동영상에 뭐 있느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영부인하고 비행기 계단 올라가는데 혼자 우산 쓰고 있는 거. 그게 첫 번째 동영상이에요. 굉장히 불충한 사람이었습니다. 2개밖에 안 올렸는데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이야. 동맹을 훼손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진상을 규명해야겠네. 네, 근데 이분은 어쨌든 혼자 올린 거잖아요. 네. 더욱더 괘씸한 이런 그 역적들은 제가 모 공영방송에 낮에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진행자랑 둘이 앉아가지고 아주 잠시 한 5분에서 6분 정도 오늘 뉴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그 진지한 프로그램에서 전 국민 듣기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원본 영상 음성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잡음 제거 버전 영상 음성 이렇게 듣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헷갈리실까 봐 다른 자리에서 대통령이 바이든을 발음한 거를 다 모아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자, 차라리 뭐 말디니, 발디니 이렇게 우겼으면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탈리아 축구계에 그런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말디니 네, 있고. 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이탈리아 축구에 대한 얘기를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면 이 맞지 않을까. 자, 근데 여기 진짜 한 명도 날리면인지 날리문인지 이렇게 들은 사람 없는 거예요? 여기는 비읍이 정확하게 들려요. 비읍 너무 잘 들려요. 네, 비읍이 정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했죠. 내 머리가 오염돼 있다. MBC한테 당했다. 네, 오염돼 있어서 문화방송 이것들한테 당했다. 비읍이 들려요. 비읍이 들리기 때문에 차라리 조경태설 어제 등장한 발리면은 오케이.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오전에 그걸 보고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1억 불 내기로 했는데 우리 국회가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나는 바이든한테 쪽팔려서 어떡하지? 라는 맥락으로 말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워딩만 보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도 어쨌든 바이든은 있었던 건데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실은 바이든을 지우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아니,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뭐 그게 지금 얘기한 게 대통령실 해명이고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걸려면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죠. 대통령이. 그렇죠. 예. 아 내가 진짜 1억 불까지 내기로 했는데 지금 글로벌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미국은 60억 불씩 낸다고 하고 빌 게이츠도 거기 옆에 바로 옆에 앉아 있고 빌 게이츠 맞나? 빌 게이츠도 와가지고 뭐 사진 찍고 이런데 이런 자리에서 내가 겨우 1억 불 약속했는데 이것도 못 내면 진짜 심각한데 이런 걱정하는 태도여야지. 근데 그 전후에 그 대통령의 태도를 잘 보면은 이렇게 계속 두리번거려요. 야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 있는데 빨리 와봐 이런 표정을 해갖고 내가 진짜 이 얘기 꼭 해야 되는데 이거 그 뒤에 사람들이 오길 기다립니다. 박진 등이 오길 기다려요. 그리고 오면은 이렇게 옆에 가면서 야 근데 국회 새끼들이 카메라도 봤어요. 카메라 있는 것도 봤다고. 네. 근데 감히 역적질을 하리라고는 보지 않은 거죠. 감히. 근데 하여튼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저 자리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총 180억 달러를 우리는 모읍시다. 그 중에 60억 달러를 우리가 냅니다, 미국이. 여러분이 120달러를 채우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180억 달러는 좀 어렵지만 120억 달러는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나오면서 이제 대통령이 48초간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나오면서 야, 저기 60억 달러나 약속을 했는데 그거 못 지키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게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에 바이든 날리면 이 청음 부분이고 이게 이제 독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의미를 어떻게 추리 논제. 네,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앞뒤에 맞춰서 하는 게 이제 요거가 한 주관식 3점짜리. 저는 의견이 좀 달라요. 네. 저는 그 글로벌 펀드 얘기가 아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꾸 글로벌 펀드 행사장이니까 글로벌 펀드라고 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합니까? 행사장의 주제에 맞는 얘기만 하나요? 그럼 그 전의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전의 상황을 보면 글로벌 펀드는 주목적이 아니었고 사실 한국 정부의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포함해서 급한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 헐레벌떡 간 거예요. 일단 그래서 글로벌 펀드도 간 김에 하는 거고. 근데 보면
연설 끝나고 내려와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을 붙잡고 얘기를 하죠. 48초 동안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48초 동안 3번만 입을 엽니다. 길게 얘기도 안 해요. 일방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거기서 또 대통령실은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무슨 수다맨 강성범입니까? 시사방송들이 얼마나 불충하냐면 대통령실이 낸 한글 입장 있잖아요. 이런 얘기 했다고 그걸 읽는데 1분 30초가 걸린다. 수다맨. 강성범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러면서 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다면 아무래도 저는 윤 대통령 표정이 씁쓸하더라고요. 계단을 내려올 때.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라도 씁쓸하겠다. 진짜 뒤통수 맞고 이게 뭐냐. 이렇게 가다가 근데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는데 보란 듯이 들으란 듯이 나도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 대통령이 앉아 있는데 해외 정상들 아무도 윤 대통령한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뭐 옆에 그 트리도하고 마크롱은 막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러면 이 새끼들 이 생각이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IRA라든지 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그러니까 제 말이 100%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바이든한테 이런 우리 민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이 알았다고 했는데 승인을 안 해주면 미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내 면전에서 알았다고 약속을 했는데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리고 겨우 이 맥락이다. 국회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 미국 국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회는 그 고유명사를 직역을 하는 거고 사실 국회라고 해도 의미가 맞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가 만났다 보다는 한미 양국의 국회가 만났다가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회라는 말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100%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악의 대통령실의 주장이 뭐였냐면 거기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었다. 저는 이거는 그 근거가 뭐냐. 사실 대통령이 제가 발언이 좀 경솔했다, 신중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미국에서 바로 얘기했으면 어쩌면 하루 이틀에 끝날 이슈였는데 지금 근데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책임 못 질 말을 그렇게요. 판결에는 하루 이틀 만에 보도 끝냈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국민의힘도 어제 뭐 최고위원회 분위기 비상대책위원회 분위기 보면 거의 뭐 명운을 걸 분위기고 진짜 비상이죠. 네, 대통령실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사태 어디로 이 조 날리면 휘 바이든 사태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김민하 평론가부터. 그냥 이제 갑자기 코미디에서 스릴러로 이제 장르가 바뀐 거죠.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면은 옛날 생각 나잖아요. 막 무슨 뭐 방송 장악을 한다고 그러고 막 들어가고 뭐. 파업을 하고 막 그게 이제 지금 고발했잖아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했으면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사를 할 거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언론 보도나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MBC에 뭔가를 압수수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뭐 스무스하게 당해줍니까 압수수색을 또? 그냥 우리가 제출할게요. 필요한 거 얘기하세요. 뭐 이러면서 마찰이 일어나고 이게 좀 어지러워지겠죠. 근데 그게 뭔 도움이 되나 상당히 의문이고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짜 그걸 해야 됩니다. 네, 뭐라고 합니까? 간언을 해야 됩니다. 참언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 종편도 있고 유튜브도 있다. 이제는 옛날 같지 않다. 그냥 두어도 상관없다. 일단 그리고 대통령이 같은 수법을 계속 쓰지 마십시오.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게? 예? 이게 핵심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해명 안 하냐? 왜 사과 안 하냐? 예? 내가 피해자인데 왜 사과하냐고요. 윤석열이 피해자예요 지금 이 세계에서는. MBC가 의도를 가지고 보도했다. 동맹을 훼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나도 바이든이라고 들려가지고 15시간 걸렸어. 나까지 세뇌됐어. 혹시 이런 건 아닌가. MBC의 이런 불중한 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인데 이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왜 사과하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 채널A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채널A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시민단체들이 검언유착이다 이래가지고 막 공격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검언유착이 아니고 권언유착이다. 우리가 피해자다 지금 검찰이. 저는 그때는 그 사건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 윤석열 한동훈이 어느 정도는 피해자다. 그런데 그게 전부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들이 한 것도 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시작하면 또 1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됐고 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언유착 아니고 권언유착이다 라고 엎어치기 한 거.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고발사주 얘기를 했더니 제보사주. 네, 이 고발사주는 여러분이 그랬더니
우린 피해자다. 제보 사주한 거냐.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를 만나가지고 제보 사주를 한 거냐. 제보 사주의 피해자다. 자, 이번에 또 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또. 그때 당시에 고발 사주 의혹 때 할 거면 메이저 언론으로 하시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지금 메이저 언론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이 우리를 쳐줘야 우리도 압수수색도 하고 항의 방문도 하고 폼이 난다. 폼이 난다. 예, 뉴스버스 상대로 하면 폼이 안 난다 이 말이지. 제보 사주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금 적이 됐잖아요. 혐의도 적용이 안 됐잖아요. 자, 그러면 최종 전망. 그거 어떻게 당당하게 제보 사주라고 해가지고. 전망. MBC와의 일전을 앞두고 근데 겨루고 있는데 이게 장르가 스릴러가 되긴 했지만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TV조선 있고 유튜브 있고 뭐 든든한데 이거 열심히 할 이유도 이유가 없고 없다, 하다 만다. 그래서 스릴러인데 영화는 티라노의 발톱이 나온다. 티라노의 발톱 같은 걸로. 된다. 네. 자, 김수희 평론가는 이 네. 날리면 휘 바이든 사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뭐 지금 정부가 크게 힘을 쓸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언론 장악, 뭐 박근혜 정부 때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때 정부들은 그래도 국회에서 여대 야수든가 지지율이 높든가 뭐 이런 정부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둘 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밀어붙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나오면 여론조사 실시됩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로 여론조사 실시돼가지고 지금 벌써 한번 찍어 보고 판단할래요? TVN 인기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서 해달라는 게시판에 아이템 제보가 막 네.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예언을 하는데 여론조사 만약 실시를 하면 물론 뭐 관심 없는 국민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한 20 몇 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70 몇 프로가 어떻게 갈리느냐 했을 때 저는 최소 45%는 바이든이라고 예측합니다. 지금 나라에 네, 국기문란이에요.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제가 볼 때는 유행어 됩니다. 이 새끼가 유행어가 돼가지고 이미 됐어요. 네,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조용히 있어요. 아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해보죠. 어쨌든 이 얘기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몇 번의 큰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뭐 영국 갔다가 유엔 연설도 하고 뉴욕 가면서 다 묻히고 지금 이 새끼 바이든으로 다 묻혔는데 근데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외교적으로 총체적 실패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영국 가서 조문 못해? 유엔에서 기조연설했는데 이게 뭐에 대한 자유냐? 뭐 이게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도덕교과서 같은 연설을 하냐? 뭐 이런 평가? 뭐 정상회담 못해? 한일 정상회담 어쨌든 저자세 뭐 등등등 해서 계속 이 외교적으로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라는 평가 나오는데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요. 대통령. 예. 전 뭐 민주당에서 박진 장관 해임 건의한다. 박진이 교체되면 전 더 나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뭐 외교 노선에 있어서는 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의원으로서 다년간의 외교통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외교부 장관이 의원인 사람이 굉장히 오랜만인가 최초인가 하여튼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보면은 어떤 그 국회에 대한 중시 이런 것들도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있어야 됩니다. 박진 장관 제가 봤을 때 나가면 더 나빠질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인적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김연아 평론가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을 바이든 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을 바이든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참모 대통령을 날린다고요? 참모를 바이든 해야죠. 어쩔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두 녀석은 날려야 합니다. 기분에 제가 새끼라고는 못하겠고 두 사람, 이 사람, 두 녀석을 이 사람 누구입니까? 김성환 씨하고 김태호 씨 둘은 교체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김은혜 윤석열 씨도 교체해야 돼요. 근데 김은혜 씨 브리핑하는데 웃음을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이 웃음을 진짜 참은 것인지 원래 표정이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둘 중 어느 쪽으로든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브리핑하고 화장실 가서 외치지 않았을까요? 바이든! 자, 이 새끼! 근데 그 둘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김태호 씨는 이전 정부에서 자기가 뭐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가 뭐 억울한 게 많은지 오바를 자꾸 하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뭐 무산될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완전히 이렇게 무슨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지금 약점 잡힌 것처럼 돼버린 거에
아주 중요한 계기는 김태호 씨가 제공한 거잖아요. 일본 언론들은 아주 난리더라고요. 일본 언론들은 지금 우리가 안 해줘도 되는 정상회담 해줬다. 한국은 우리한테 빚을 진 것이다. 다음에 꼭 갚아라. 아이, 이러고 있는데 기시다가 그렇다면 나는 안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 그런 것 정도 했으면은 그리고 이 외교라는 거는 제가 뭐 외교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이전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무슨 뭐 혼밥을 하고 뭐 홀대를 당했고 그런 얘기 엄청나게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예? 근데 그때도 그러지 말라고 저는 얘기했지만 하지만 뭐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비판하고 공격하면서도 외교라는 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뭔가에 대해서는. 그러나 안 될 만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번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 가가지고 안 될 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 해가지고 했더라도 성과 없었을 것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어떻게 할지 지금 약속해 줄 수가 없어요. 미국은.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도 최대치가 성과의 최대치가 만나는 데 의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뭐가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뒀어야죠.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뭐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흔쾌히 뭐 허락해. 네, 한일 간에 내일부터 한국과 일본은 진짜 줄도 없는 친구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왜 그렇게 조급하게 했을까? 왠지 아십니까? 전 정권은 못했는데 우리가 했다. 네. 전 정권이 워낙 나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났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장 어제 그 얘기 하잖아요. 한일 관계가 워낙에 전 정권이 나쁘게 해갖고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한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외교가 망합니다. 지금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 생각을 이것도 저의 그냥 망상인데 회의를 해요. 외교부에. 또 여기 조문팀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유엔 연설팀 들어와. 그리고 여기 이제 한미 정상회담 팀 들어와. 한일 정상회담 팀 들어와. 예를 들면 4개 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서로들 하는 거지. 야, 이제 조문 간다고 해놓고 이 조문을 못 가게 일정을 잡으면 하면 뭐 그 유엔 연설은 나도 쓰겠더만. 아니 근데 유엔 미국에서 야 그거 일본을 그 걸어가서 안 만나준다는 걸 만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형님은 48초 만났어요? 이러면 이제 다 유엔 연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유엔 연설에서 할 말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유엔 총회 같은 데 가면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어차피 뭐 조연 엑스트라인데 거의 그럼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이라도 쏘지 않는 한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데 그 정도 연설해도 돼요. 사실 그거는. 자 어쨌든 지금 근데 외교부가 되게 떨고 있대요. 11월에 또 나가야 된대요. 근데 내가 맡은 행사에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또. 왜냐면 지금 외국 나갔다 올 때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나갈 때마다 사고가 나고. 근데 그 사고가 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실무진이. 그러니까 굉장히 떨고 있다고 합니다.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울분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